그래서 난 사실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무슨 굉장히 다이내믹한 나라고 느꼈던 게 예. 오늘 경찰국 이야기하려고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경찰국을 이야기 안 하는 상황이 됐나 싶었어.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은 그 법리적 해석도 그렇고 예.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청법이나 예. 이런 법에 다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정부조직법 7조, 경찰법 14조, 28조, 경찰공무 7조 다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종전에는 입법과 관계없이 경찰 인사를 사실은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밀실에서?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그냥 뒤늦게 신문부가 하는 정도로 아마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정부는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상의하던 통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역대 정부에서 아시는 분은 잘 안 씁니다. 이게 우리 경찰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경찰 인사 같은 투명한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공정한 절차라기보다는 그 청와대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힘센 사람이 개입하고 그래서 경찰에 가면 일선 경찰조차도 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 인사가 무슨 원칙과 투명성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누구 말 들고 바뀐다는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게 다른 조직과 달리 경찰의 약점이자 경찰의 일선 경찰의 가장 큰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걸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보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그렇게 경찰 인사안이 청와대 올라가면 민정수석실 바라보고 또 들어 좀 힘센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야 어느 서에 누구 좀 어디 보내줘. 예. 아 그 사람 이번에 경무관 돼야 돼, 치안감 돼야 돼. 이런 정치권에서 힘센 사람들이 역대 정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찰에 어디에 줄대면은 예. 순서가 바뀐다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민정수석실 없어지니까 그 통로가 없어지고 경찰 인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공무원법 7조에 보면은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무슨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 예. 판단하는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예. 이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무시되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왔기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약간 오해를 샀어요. 이 경찰국 여기에는 조금 아마 이상민 장관이나 정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경찰과 검찰에 대한 검경 갈등이 참 이게 어느 정부도 굉장히 다루기 힘들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경찰 인사를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 경찰국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국에 검사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경찰국에는 경찰들이 와서 하는데 치안감과 이제 경찰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경찰 인사 조직을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경찰이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게 옥거리 조직이라 그러나요? 어디가 보면 그냥 갑자기 계급 정리도 있는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성진에 대한 게 큰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 순경 출신 20%를 경무관 같은 고위직에 발탁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경찰 수뇌부의 95%가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찰청국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무슨 쿠데타다 뭐다 말이 나오는 이유는 네. 이걸 추동하거나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경찰들의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이나 되는 경찰청장 청경 중에서 180명인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뭐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거기에 뭐 환을 보냈다고 술을 보태고 지금은 급기야 13만 명 경찰을 14만 동원하겠다는 이런 그 전국 허언까지 하고 경찰회의. 있는데 이건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강을 흔들면 되는 일이 아니고 예. 법에 따라서 경찰 인사를 과거에 힘센 사람들이 개입해서 청와대에서 순서를 바꾸고 누가 어떤 기준에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 검찰청에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죠. 예. 검찰청이 있지만 자 국세청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은 어느 정부 산하 같습니까? 기재부 산하입니다. 세제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외청 조직에는 힘 있는 권력기관 외청 조직에는 그게 상응하는 정부 조직이 있고 그 정부 조직에서 같이 균형과 견제를 맞추는 세제실은 이제 세금의 제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예. 검찰청도 인사에 의해서 또 경찰청도 경찰국을 둠으로써 이제 경찰이 실제로 들어와서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공무법 7조에 따라서 장관이 제청할 때 총경 이상 공무원이거든요. 이게 경찰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게 갑자기
자율성과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예, 침해한다라는 예. 게 경찰들. 그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굉장히 그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검사회의는 왜 방치하고 경찰회의는 안 되나 그런데 검사회의는 한 2,000명 되는데 이게 검찰총장의 용인하에서 이루어졌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큰 제도적 문제에 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검사라는 것은 그것은 경찰과 다릅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 국민들이 제복을 부여했죠. 예. 제복에 따른 존경과 위엄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줬습니다. 권총까지. 무장하고 있죠. 할수 무장되는 그 공권력이거든요. 그 무장 공권력의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일정한 위수지역을 준 겁니다. 예. 근데 그 위수지역을 무단히 이탈해서 신고 다 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예, 예. 그게 법적으로 보면은요. 예. 그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예, 예. 있는 곳으로 그게 와야 된다. 대부분 판례도 다 있고 그 관내 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예. 출장이라고 했다는데 음.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판례로서 지금 확립된 바가 있고 예.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 그 휴일에 이 집단적인 행동도 그걸 밥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특히나 경찰이라고 하면 이 사안을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뭐 이 정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당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막 힘이 밀리죠. 근데 토요일 날 도 예. 아마 이 사안을 심각성을 잘 몰랐던 모양인데 예.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아니 국가공부 66조 이게 이제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공부 66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장 권력을 준 경찰이 예. 제복을 입은 경찰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국경은 이제 군복을 입은 또 정말 중무장한 예. 군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한 이게 우리가 그 제복을 제공하고 제복에 대한 위험과 존경과 함께 공권력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지키라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서장이 한 100여 명이 예. 몇십 명이 예. 그 지역을 2주째 이탈해서 예. 그 자체도 국가공무 66조에는 공무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휴일에 관내 이행 신청을 받아 세미나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세미나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준법 투쟁을 주장하지만 우리 대법원도 이 준법 투쟁도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명백히 공무법 위반입니다. 물론 법으로 다 재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원칙이 자꾸 무너지면서 일탈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근데 총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11년에 다 제복을 모인다고 입고 얘기를 왔었죠. 했고. 아니, 제복 예. 제복을 입고 왔습니다. 제복 입고 위협이 됩니까? 아닙니다. 제복을 입고 그 자체가 예. 제복을 준 것은 예. 그 위수 지역 임무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게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것 그 단까지 준 것은 예. 그 지역에 취한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죠. 예. 예.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충분히 토론도 가능한 것이고 또 그 토론하기 위해서 아니, 그분들이 그리고 의견 저희는 교환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이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아니, 정부조직법 그러면은-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이건 예. 사실은 그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7조 하고요. 예. 경찰법 14조 28조 경찰공무원법 7조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민정수석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공백. 예. 자 경찰 인사가 지난번 했더니 또 며칠간 뒤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경찰 인사의 이 불투명성, 정실성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절차를 당하사는 것이고요. 만일 일부 경찰 간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거에 정말 지난 정부 시절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신뢰를 심각하게 해소했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그때도 이런 집단 의사 표시했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 인사의 투명성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의 첫 치안감 인사 28명씩 말씀하셨던 국기문란으로 대통령이 규정하셨을 때도 강원도에서 이례적으로 치안감 승진되고 이분들이 요직을 차지해서 윤핵관들과의 입김에 의해서 승진한 것 아니냐라는 그래서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그거는 정말 한번 그 수사를 지시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예.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도 이게 아마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면은 인수위 단계 때부터 다 조정되고 경찰에는 어느 지역 가고 뭐 강원도 지역은 몇 명 필요하고 저기 뭐 전남 지역은 누가 돼야 되고 다 조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대통령실 인수위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제 경찰청에서 인사안을 올리는데 그 인사안이 왜 그렇게 뒤바뀌었는지 그건 지금 이상민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예, 그건 담 수사 결과를 신 봐야 작가님. 됩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대한 큰 치안감 인사에서 엉뚱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명단에 바뀌는.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실 없다 보니까 이걸
지금 대규모 총경 인사니 뭐 경찰 인사가 항상 정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아니 검찰총장 없이 800명 인사 잘하시는 법무부의 모범을 좀 따라서 하시면 안 되나요? 그 법무부 검찰국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연수원 무슨 기순이 그다음에 그 전공 분야별로 예. 다 그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의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시면은 진실이 무엇이 드러날 거고요. 예. 이거는 이겁니다. 2017년에 경찰청 내 2017년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 때 아니었습니까? 2017년에 경찰청 내에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국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 왜 이리 또 필요하냐 그러면은 경찰이 권력이 커졌습니다. 예, 또 자치 경찰도 생겨야 되고 뭐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많이 이제 박탈하다시피 하고 네. 경찰한테 많이 모아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인사가 우선 핵심이고 예. 다음에 이제 어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이제 일각에 더 나아가서 이게 뭐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예. 수사를 좌지우지 않겠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장관이 언명을 했습니다. 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는 큰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지시하고 살피겠다라고 본인이 호언장담을 11일 전에 했거든요.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사안에서 그러면 근데 어느 아이들이 집단 실종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해양부 장관이 일선 경찰한테 그 수사를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전북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경북 경찰도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석해야 될 것 근데 같고요. 뭐 이성민 장관은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인터뷰에 아닙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리고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없는 죄는 당연히 못 만들죠. 있는 죄를 덮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 글싸만 경찰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너무 특정한 사람들이 과장되게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 오늘 그 경찰청장 후보자가 예. 전국 현장팀장 회의 더는 집단 의사 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이제 경고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우리 일선 경찰에서 땀 흘리고 있고 이 치안에 대한 무한 이 치안 서비스가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취객들의 난동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시위 현장에서 그 폭력적인 이 상황에서 다치고 뭐 숱한 사람 경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정부로서는 또 우리 여당으로서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열중하게 할 것이고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실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그래서 지금 그동안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던 경찰의 인사를 이제 경찰에서 검찰 인사처럼 기수라든가 특장이라든가 또는 뭐에 따라서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와서 하는 조직이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경찰공무법 7조에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근데 통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법적 권한이 있나요? 행안부 장관이 전에 시위가 나면 행안부 장관부 다 경질입니다. 경찰청장도 그렇고 용산 때 보지 않았습니까? 예. 헬기란 것도 그것이 그 헬기로 가지고 무슨 기총수사를 합니까? 헬기로 가지고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예. 아니, 이전에 상황 파악하려면 거기 이전에- 현장 가가지고 노동자들 만나면 되지 헬기에서 아니 미루고 그리고 그 그러죠. 현장을 모릅니까 상황을 그 상황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누적된 하청과 원청과 하청의 문제고 사실은 그게 그동안 그 국민 혈세가 대우조선에 투입돼 가지고 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또 조선사회 조선이라는 게 조선사회라는 게 예. 수주받을 때 10%만 받습니다. 나머지 90%는 인수할 때 통째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원가라든가 이런 문제, 금융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예. 이제 그 대우조선 사태, 가청 사태의 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노동자 인권 생각하는 그 정부가 예. 통째로 다 넘어온 겁니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자, 10%만 이제 선수금을 받고 배를 줘야 하청조합에도 임금을 주고 임금을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벌써 몇 개월째 붙잡고 있으니까 근 1조 원 가량 큰 손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모두의 패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으로서는 대화도 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예. 안전하게 참사에 다른 어떤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안전하게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것이겠죠. 행정안전부 우리 저 경찰청장 후보자가 있으니까 경찰 예. 후보자가 예. 대화를 해야 될 대목이고 또 행안부 장관도 대화를 하겠죠. 많은 예. 부분 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아하. 또 이게 이제 금경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자존심 싸움도 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예. 분명한 문제는
그동안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가 불투명하게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고 예. 그것은 오히려 대다수 일선 경찰관들 특히 이 뭡니까 정말 옷걸이처럼 되어 있는 경찰 인사 구조에서 예. 수많은 일선 경찰들 그러니까 비엘리트 출신 그러니까 경찰대가 경찰대 아닌 출신이 아닌 사람들. 분들에게도 그 노력에 상응한 만큼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많이 노력했던 게 뭐냐. 우리 군이 육사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사 3사도 배려하고 학군 ROTC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ROTC 뭐 합참의장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경찰도 이제는 진짜 노력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하위직 공무원은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승진할 수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다 해소해 줘야죠. 예, 오늘 저녁에